요즘 외롭지 않으신가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느낌 때문인지 외롭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느낌인가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풍요롭고 뭔가 가득 채워지는 계절인데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떠오르는 늦가을,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는 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자, 양희은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요,
그 정호성 시인의 그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그 시집에 있는 수선화에게라는 그런 시를 노래로 부른 그런 곡입니다. 아, 가사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렇죠? 누구나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우리 그 인간 본성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뭐 외롭다고 너무 힘들할 일도 아니고요. 또 외로우면 또 외로운 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온전히 느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대부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시 한두 편 있을 텐데요. 저도 한때는 시를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시집 사서 시도 막 읽었고요. 또 시도 막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생각만 그래서 그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시 창작론 그것도 수강 신청해서 수업도 듣고 막 했었는데요. 다 정말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끔 요즘에도 그래도 뭐 예전에 그 좋아했던 시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예전에 사놨던 그런 시집을 또 뒤척여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은 그런 시들이 많이 또 올라와 있어서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한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관련된 그런 뭐라 강좌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예전에는 뭐 그 참 책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문학적인 뭐 그런 시라든지 전문 서적 내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을 적은 글들은 온라인 상에 그렇죠? 블로그 같은 게 또 많이 있어서 블로그 외에도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런 브런치라는 그런 공간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실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작가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학적인 그런 글은 더 어렵고 사실 또 이제 글을 쓰라 그러면 굉장히 또 막막하죠. 뭘 써야 될지 또 편지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더 사람들 간의 소통이 그렇죠. SNS 상에서 그런 메신저 같은 거를 가지고 짧은 글로 그렇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또 뭐 글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다 표현하기 때문에 더 글 쓰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가을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뭐 책을 읽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가을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을은 앉아서 책을 읽는 계절이 아니라 아주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을 하면서 좋은 책을 같이 읽으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첫 번째 들었던 그 노래가 정호승 그 시인의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였는데요. 자, 또 정호승 시인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 그 이동원의 이별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댈 사랑하게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자, 여행 정보와 트렌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죠.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한 정말 모든 수험생들에게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나면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 끝나면은 이렇게 뭐 여러 기업들이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수험생을 위한 할인 이벤트에 대한 정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저나 문화 부분 이벤트인데요. 그 아주 그쵸, 학생들 좋아하는 게 놀이공원이죠, 그렇죠? 놀이공원에서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롯땡월드, 네, 거기 이제 그 어드벤처하고 그 아쿠아리움, 전망대,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부산 워터파크 등 5개가 있는데 17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요. 그 2023년 수험생 정복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드벤처 그 종합 이용권하고 그 에이드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패키지를 48%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 끊을 때요, 수험표나 그 수능 뭐 접수증 또는 뭐 이제 수시 합격증 원본 그런 거랑 신분증 제시하면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롯땡 월드 아쿠아리움 여기도 40% 할인된 가격에, 그리고 뭐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 부산에 있는 어드벤처는 뭐 30% 할인된 금액에 종일권,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남 김해에도 있네요. 여기가 워터파크가 있네. 여기도 19일부터 27일까지 여긴 주말만 운영하는데요. 종일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를 놀이공원에서 열심히 놀면서 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또 이제 대표적인 놀이공원이죠, 그렇죠? 에땡랜드 여기도 12월 31일까지요 자유이용권을 최대 5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수험표, 수능 원서 접수증,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수시 합격증이나 뭐 논술 수험표, 네, 이제 이런 걸 제시하면 된다고 하고요. 자, 놀이공원은 이렇게 이제 두 군데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영화관도 수험생하고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12월 13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모바일 앱에서요 작전명이 미션 하나하나 7, 네,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면은 그 2D 영화 7,000원짜리 쿠폰, 그리고 매점 콤보 5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벤트는 찾아라 코드 넘버,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착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선착순으로 청소년 10만 명에게 탄산 무료 쿠폰하고 영화 동감 1+1 관람 쿠폰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세부터 18세까지요 그 무료로 가입이 가능한 멤버십 서비스인데 이제 이거는 뭐 1318 클럽 여기에 가입하면은 4DX나 IMAX 무료 관람 쿠폰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옥천에서 가까운 대전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신땡개 백화점인데 이제 여기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 스포츠 몬스터 또 이제 여기 아쿠아리움, 뭐 미술관 이런 곳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있는데 스포츠 몬스터라는 테마파크에서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입장권을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전망하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아트 전망대, 네, 여기서도 입장권을 1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쿠아리움, 여기는 수험생하고 동반 3명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그림을 그리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미술관, 성수미술관에서는요, 그 아메리카노나 또 아이스티 같은 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혜택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떨어졌지만 대표적인 우리 관광지인 경주에 있는 엑스포 대공원, 여기도 이제 연말까지요 공원하고 그 야간에 그 산책할 수 있는 체험형 산책 코스인 루미나이트 입장료를 반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 1명까지 가능하고요. 수험표를 지참하면은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자, 이제 여기도 연말까지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무용, 합창, 국악 다양한 장르의 이제 공연을요 40%까지 특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수험표를 지참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뭐 많이 나와요. 서울시 극단의 등장인물, 그리고 서울시 뮤지컬단의 신작 알로와 나의 엄마들, 그리고 서울시 무용단 더토핑, 서울시 합창단의 송년음악회 스페셜데이,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다시 갑시다. 자, 이런 공연들을요 전석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좀 문화 생활도 한번 하고, 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좀 쌓였던,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를 다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요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숨소리가 보여 감은 나의 두 눈에 항상 널 유혹하고 미워하지만 생각의 끝은 너야. 내 사랑은 언제나 나를 아프게만 해. 곁에서도 멀리서도 늘 이렇게 나를 울려. 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잠든 나의 귓가에. 매일 밤 다시 널 찾지 않겠다고 내게 거짓을 말해. 내 사랑은 언제나 나를 힘들게만 해. 곁에서도 멀리서도 늘 이렇게 나를 울려. 가질 수도 없는 너를 만질 수도 없는 너를 기억하지 않겠어. 지쳐있는 내 영혼을 울고 있는 내 육신을 자유롭게 할 거야.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무 힘들기만 해. 곁에서도 널 떠나도 늘 이렇게 너의 사랑은 언제나 너무 아프기만 해. 곁에서도 멀리서도 늘 이렇게 나를 울려. 라라라라
강현민의 늘이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수험생을 위한 것들 찾아보니까 너무 많네요. 다 막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항공권하고 교통도 또 수험생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12월 15일까지 수험생 본인하고 동반자 1인까지 20%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항공사도 뭐 이제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를 해가지고요. 거기 신규 회원 가입하면 경품으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그리고 국내선 왕복 항공권,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준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는 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 사진 그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 사진을 찍는 게 참. 자, 또 이제 유통업계도 할인들을 하고 있네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그 대형 마트인데요. 그런 데서 포인트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얼마 이상 구매하면은 선착순으로 또 상품권 제공도 하고, 또 이제 휴대폰 바꾸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휴대폰도 많이 있네요. 이제 휴대폰, 노트북, 네, 이제 그런 거 할인 혜택도 많이 있고, 그리고 편의점도 막 이게 있네요. 그렇죠? 편의점도 있고 은행도 있네요. 은행에서도 하는 것들. 지금 이제 19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하여튼 상품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가입하면은 또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패드 같은 거 그런 것들, 문화상품권 같은 거 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음식점들도 브랜드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유명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도 뭐지? 3명 플러스 1. 그래서 4인 가족이 가면은 수험생은 할인해주는 그런 것들 많이 있네요. 그리고 호텔도 있고 서울에 있는 호텔들 뷔페, 디너 뷔페 같은 거 50%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수험생 할인 이벤트. 저도 이제 이 정보를 제가 그렇게 해서 쭉 추려왔는데요.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검색하면은 다양한 그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검색하셔가지고 이왕 뭐 여러분들 그죠 어디 가고 뭐 식사하고 할 때 할인 받아서 하시면은 그죠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못했죠, 그렇죠? 이제 일본 갔다 오느라고 그 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티켓 구매한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 제가 일본 갔다 온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이야기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일본 갔다 온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월요일까지 4박 5일로 일본 도쿄 거기 다녀왔는데요. 조금 한 달 전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도쿄를 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 갈지 막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항공권을 검색하다가 도쿄 가는 항공권이 그래도 좀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맞는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도쿄 디자인 페스타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매년 그 디자인 페스타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관람으로 가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행사에 직접 그 부스를 빌려가지고 참여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이번에 또 마침 그 디자인 페스타가 열려가지고 그것도 볼 겸 해서 갔고요. 일단 제가 도쿄를 간 거는 일단 대구에서 갔습니다. 그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 14일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번 달 14일부터 다시 운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항이 재개되면서 항공권이 처음 좀 한 달 전에 검색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었는데요. 가기 한 2주 정도 되니까 좀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봤는데 더 떨어지진 않아서 제가 산 가격이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산 이후에 제가 잘 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더 떨어지면 또 마음이 아파서 가끔 검색을 했는데 제가 산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몇만 원이 더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대구 공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옥천에서 대구까지는 뭐 멀지 않으니까 대중교통도 있고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대구역에서 만나서 제가 둘째 아들을 픽업해서 공항 가서 공항에 이제 차를 놓고 그리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비행기가 거의 뭐 만석이더라고요. 타니까. 예. 확실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못 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행에 대한 그런 제한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뭐 만석으로 가서 뭐 한 대구에 2시간 정도 걸리니까 2시간 걸려서 거기 대구에서 11시 비행기였는데 좀 도쿄 도착하니까 1시 40분 정도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나와서 수속도 의외로 좀 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QR 코드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갔더니 사전에 그 기본적인 정보들, 이제 건강에 대한 것들, 뭐 기본 자기 신상 정보하고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출국 수속을 했고요. 이제 저처럼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그쪽에서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따로 한쪽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가입하고. 그래서 그거 Q코드가 아니 Q코드 우리나라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QR코드 받아가지고 그거 제시하고 그리고 하여튼 의외로 좀 한 30분 정도 그 정도 만에 수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당에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좀 수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저는 좀 쉽게 수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속을 하고 나와서 배가 고파서 일단은 이제 공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좀 공항에 있는 식당들이 비싼 편이죠, 그렇죠? 그래도 뭐 또 이제 도쿄 숙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안 먹고 가면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밥을 좀 비싼 밥이지만 하여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숙소를 가는데 여기서 조금 너무 제가 안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숙소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요.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또다시 찾아와 너 다시 생각나게 해 그렇게 보고 싶던 너를 잊은 줄 알았었는데 함께 걷던 이 거리
뱅크의 가을의 전설 들으셨습니다. 한 3년 만에 저도 이제 여권 보니까 2019년도 11월 달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다시 간 건데 그냥 뭐 그 제가 이제 숙소를 아사쿠사라는 지역에다가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가는 교통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천천히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뭐 중간에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막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일본 분이 뭐 어디 가냐고 해가지고 제가 아사쿠사라고 그랬더니 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내린 데까지 가서 다시 거기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내렸으면 다시 또 나리타 공항까지 다시 갈 뻔했었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또 어찌어찌해서 이제 한 곳으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너무 더 복잡한 거예요. 저희가 가는 노선이 없어서 다시 또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타라고 해서 하여튼 몇 번을 물어보고 가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날따라 또 어디 그 노선 하나가 탈선 열차가 탈선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그 시내 뭐 여러 그 전철들이 다 지금 막 딜레이 그러니까 막 늦어져가지고 저희 자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나리타 공항에서 아사쿠사까지 뭐 넉넉히 1시간 반 정도면 되는데 저희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숙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계획상으로는 한 4시 전에 도착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스카이트리라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거기 좀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늦어가지고 숙소에 짐 놓고 이제 그 아사쿠사 쪽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좀 먹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첫날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도쿄 디자인패스 아사쿠사 쪽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잡는데 이제 아사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도쿄 시내에서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제 그 일반 그 우리가 얘기한 서민들의 그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제 아사쿠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 센소지라는 절도 있고 거기 전통 상점도 있고 또 그리고 이 근처에 저도 이제 갈 때마다 가서 뭐 꼭 뭐 사는 건 아니지만 구경하러 가고 또 커피도 사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그 주방용품 거리가 있어요. 주방용품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주방용품도 구경하고 또 이제 커피 관련된 용품도 구경하고 또 커피도 좀 사오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그 정말 그 도쿄의 그 서민적인 그런 일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이제 도쿄의 마쓰리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건데요. 30%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정도로 어떤 그 이제 도쿄의 그 전통 문화를 경험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가면 선술집들이 정말 많아요. 그 도쿄 직장인들 퇴근하고서 이렇게 가볍게 한 잔씩 하는 꼬치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간단한 안주들을 넣고 술 먹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이제 여기 길에 있는 선술집에 가가지고 한 잔 하고 그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기 이번에도 이제 여기 아사쿠사에서 2박을 하고 이제 또 2박은 저희 도쿄 디자인 페스타가 열리는 그게 이제 오다이바라는 곳에 있는 그 빅사이트라는 곳에서 열리는데요. 거기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2박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워낙 이제 뭐 이게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숙소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해서 그 침대가 정말 그 더블이 아니고 세미 더블이라고 해서 그 더블보다 작은 싱글보다 조금 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들하고 둘이 그렇게 잘 수가 좁아서 그래서 트윈룸이 있는 곳으로 검색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 제가 호텔 잡은 곳도 트윈룸으로 했는데 아 정말 뭐 말이 트윈이지 그 더블 베드 그렇게 딱 반 해갖고 두 개 놓은 더블 베드가 두 개 있는 두 개가 아니고 그거를 딱 반 잘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정말 일본 그 비즈니스 호텔 가면 놀라워요. 어떻게 공간 구성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숙소였고요. 이제 주식을 제가 이제 있는 것 걸로 예약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호텔에는 식당이 없고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쿠폰을 줘서 이제 아침에 거기 한 100m 정도 걸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조식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 먹고 이제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 막 저희가 이제 일정을 막 복잡하게 잡진 않았어요. 좀 여유 있게 다니자 해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그리고 그 우에노라는 곳에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은 뭐 그런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에노 전통 시장 갔는데 좀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문을 다 열지 않아 가지고 좀 대충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먹는 게 최고니까 거기 이제 그 긴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긴자역에서 걸어가면요 쯔키치 장외시장이라고 그 해산물 파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 먹고 또 이제 거기 우리 계란이죠 계란말이 같은 거 그런 것도 아주 유명해서 그것도 먹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우리 붕어빵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골고루 여러 가지 먹었는데 근데 이 붕어빵 크기도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붕어빵 크기인데요. 아이고 가격이 한 개 거의 얼마야? 240엔이니까 그죠? 뭐 거의 한 개에 2,300~400원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개 사서 아들하고 반씩 먹었습니다. 맛만 본다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좀 맛이 특이해서 커피도 또 한 봉지 구입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거 사진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요, 와사비 아이스크림입니다. 와사비가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 먹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생 와사비. 근데 이것도 지금 와사비 아이스크림이라고 신기해서 한번 직접 이제 그 와사비를 강판에 갈게 해요. 본인이 직접 거기서 와사비 가지고 갈아요. 그러면은 그 갈은 와사비를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주는 건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그 그냥 가게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거기에다가 와사비를 좀 섞어서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온 토핑들이 다 와사비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있는 뭐 종류별로 그렇게 돌린 건데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 한번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또 생와사비 사가지고 한번 섞어서 드셔보세요. 와사비 과자도 많고요. 또 와사비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떨지 맛이 괜찮아야 될 텐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음악 하나 듣고 또 다른 이야기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자, 여기 시장에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맛보고요. 이제 좀 먹었으니까 쉬자 해서 이제 아사쿠사 근처에 가가지고요. 거기 이제 동네 목욕탕, 아주 정말 쬐끄만 동네 목욕탕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1시간 정도 피로를 풀고, 그 근처에 스카이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갈 때마다 그냥 이제 멀리서만 보고 실제로는 뭐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또 같이 간 아들이 뭐 올라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서 같이 갔는데요. 그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가 634m, 네, 그 정도 되고요. 전망대는 그 티켓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350m의 전망대가 하나 있고 450m 하나 있고, 저는 이제 그 450m 어차피 뭐 또 제가 거길 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가는 김에 450m까지 가자 해서 갔는데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350m 전망대랑 450m 전망대랑. 그래서 450m에서 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정말 그 야경, 이제 원래 계획은
해지기 전에 가서 저 해지기 전 풍경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야경도 보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갔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표 끊는데 저희 한 30분 정도 표 끊는 데만 줄을 서서 표를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다리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가고 그 이제 막상 올라가서는 거의 이제 해가 다 져서 야경 보기 전에 그 노을이 그래도 살짝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노을 그 도쿄의 노을도 잠깐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바닥 그쵸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350m 전망대 이렇게 밑에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갖고 오금이 저리긴 했지만 거기 서서 사진도 찍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갈 때마다 그냥 밖에서 그 타워 스카이트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색이 그 조명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항상 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야경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해드릴 곳이 더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 못 드린 그 제가 이제 시노쿠보라는 곳이 요새 이제 그 도쿄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시노쿠보 갔던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또다시 끊어버리는 여린 가슴은 그댈 이제 알 수 있나요? 유리창